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며 화염병 사진을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19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빈 소주병에 신라 및 경유를 함께 넣고 병 입구에 신문지를 말아 넣는 방법으로 화염병 1개를 만들었다. 이어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죽이고 제2의 4.19 혁명을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전날 만든 화염병 사진과 서울 용산경찰서 약도 사진을 첨부하며 5월 9일 밤 12시 화염병을 만들고 남영역 용산경찰서를 습격하고 총기와 경찰차를 탈취하자고 썼다. 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돌진해 점거하고 나머지는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을 물리력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리자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두를 다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 당 대표가 소속 의원이나 최고위원을 공격한 사례는 헌정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당 대표가 과거에 벌인 일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 결정 등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문제가 누적돼 폭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 승리하고 지방선거까지 이긴 집권 여당이 비상상황이 돼 비상대책을 해야 하는 위원회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며 이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극복하려고 하느냐,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어 여당 내 리더십이 빨리 복원돼 대통령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등의 표현을 한 데 대해 대선 때 이준석이 분탕질을 좀 저질렀어도 대선 승리했으니까 넘어가지 뭐하러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윤 대통령이 통 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통 큰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의 말은 논리에 비약이며 더 나아가서 보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대선에서 문제를 일으킨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슨 내부 총질이라 표현했던데 사실은 내부 총질이 아니고 등 뒤에서 총을 쏜 것으로 피해자는 윤 대통령이고 피해 호소인은 이준석 전 당대표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김 전 대표는 정당 내에서 누구를 공격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소위 뒷담화 수준으로 하는데 이 전 대표는 그냥 대놓고 공격을 하고 있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가 공격을 워낙 세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엮이기 싫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게 무서워서 피하는 것으로 또는 자기 말이 맞아서 피하는 것으로 알고 직접 공격하는 게 상례화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의 측근들이 명예롭게 정계 은퇴할 수 있도록 당원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당원가입 링크를 올린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비는 1,000원 이상 납부하고 3개월 뒤에 책임당원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의 명예로운 은퇴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당한 뒤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전 당대표가 지지자들을 향해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은 친이준석 책임당원을 늘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스스로를 친윤 대통령계라고 주장하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망하게 하려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장 이사장은 정부와 여당이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이 이준석 잡는 매가 돼 이준석 전 당대표 측 공세를 책임지고 맡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준석 전 당대표를 향해 본격 포문을 연 장 이사장은 19일 밤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작심하고 공격했다. 장 이사장은 내부 쓴소리, 내부 비판도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애정으로 하는 쓴소리와 정부가 실패하고 무너져야만 우리들의 공간이 열린다고 생각해서 하는 내부 비판이 있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의 내부 쓴소리가 전자라고 기대했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전 대표 측 발언을 주도권을 잡으려는 권력투쟁 행위로 판단했다. 장 이사장은 많은 국민들도 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누적된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연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지금과 같은 언행을 이어갈 경우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이사장은 정부와 여당은 오직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자잘한 정치 이슈들은 제가 책임지고 정리하겠다면서 자신이 앞장서 공격을 막아내고 되치기해 이준석 전 당대표의 목소리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여러 매체에 출연하는 등 어디서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겠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에 맞서 여론전을 펼칠 것임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전라남도 지역에서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강한 민주당을 강조했고, 박 후보는 당헌 80조 논란과 개딸 팬덤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을 바로 세운 민주당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기소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논란을 거내들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당헌 80조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면 국민의힘이 우리를 향해 민주당은 이제 돈 받아도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조롱을 들을 수 있다. 국민이 다시 한번 민주당에 실망하고 등 돌릴 수 있다며 우리를 정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건 당헌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또 당심과 민심의 괴리 또는 민심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때로는 그것을 설득하고 때로는 당원과 지지자를 자제시켜 가면서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인 개딸이 당헌 80조 개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전북에 이어 오는 21일에는 광주 전남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민주당 호남 지역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은 전북 17.20%, 광주 18.18%, 전남 16.76%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와 경북이 각각 43.38%, 42.35%를 기록하고 부산 35.55%, 세종 33.19%로 집계된 데 비해 저조한 투표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경찰 수사를 받는 중 부적절하다 대통령과 동격이라고 여기나라며 공세를 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단독 방문해 찍은 사진 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2019년 문 전 대통령의 라오스 국빈 방문에 김정숙 여사가 동행했을 당시의 상황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과거를 돌아보라. 라오스 방문 때 대통령을 앞질러 간 문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의 위풍당당한 걸음은 무엇을 과시한 거냐며 대통령 부인 지위였느냐, 아니면 국가 원수와 동격이라는 위세였느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마구잡이 생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치와 치안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조차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권 원내대표 발언을 두고 마치 인도 모디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말했는데 감당 가능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인도에서 각별히 초대를 한 것인지 여부는 직접 인도에 확인해 보시면 될 테니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다라며 인도의 상징적인 문화재인 타지마할을 고객들 눈길이나 끄는 관광지 수준으로 평가절하하셨는데 인도인들이 어찌 받아들일지 우려된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가보훈처의 광복회 감사에서 새로운 비리 의혹이 드러나 추가 고발된 김원웅 전 광복회장에 대해 나라를 팔아먹는 것만 매국이 아니다. 역사를 팔아 자신의 돈과 지위를 챙기는 행위 역시 매국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 전 회장과 관련한 출판사업 인쇄비 5억 원 과다 견적, 카페 공사비 9,800만 원 과다 계상, 대가성 기부금 1억 원 수수, 기부금 1억 3천만 원 목적 외 사용, 법인카드 2,200만 원 유용 등 감사 결과를 언급한 뒤 김 전 회장이 입으로는 광복을 외치며 손으로는 착복했다고 비난했다. 또 김 전 회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자 월북이라고 단언하며 친일 세력의 이간질이 근본 원인이라 망언했고,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왜곡도 했다면서 대한민국 광복회 회장이 운동권 정치 세력의 충복 노릇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운송 차단 농성에 참여했다가 교통사망 사고를 유발한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질 처지에 놓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불법 주차로 사망사고 유발한 그 화물연대 조합원 사법 처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이천 공장에서 운송 차단 농성을 벌이던 지난달 9일 오전 공장 인근 국도 인천 방면 도로에 화물차를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교통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열린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전자여행허가제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서 올해 안으로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 법무부는 다음 달 중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데 적합한지 사전에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증면제 협정 또는 일반 무비자를 통해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고 있다. 다만 당시 제주는 국제관광 도시라는 특성을 고려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지역에서 제외됐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해 입국 가능한 국가 중 문제가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1310원 선 턱 밑까지 다가섰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이 시장 예상보다 매파적일 것이라는 경계심리가 확산한 데다가 유로화 약세 전망까지 맞물리면서 잠시 진정되는 듯 보였던 강한 달러 흐름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28.8원까지 올라서며 지난달 15일에 기록한 연고점 1326.7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운 뒤 소폭 하락해 1325.9원의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에도 직전 거래일 대비 10.4원 급등한 1320.7원에 마감했는데 5.2원 더 뛴 것이다. 이날 기록한 장중 고가는 2009년 4월 29일 1357.5원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다시 107선을 넘어서 108선을 향하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지난달 14일 약 20년 만에 최고점인 108.54를 찍은 뒤 하락해 같은 달 26일 이후론 107선 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해왔지만 상승세가 되살아났다. 지난주 국내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코로나 확진자 통계가 잡히는 216개국 중 인구 대비 제일 많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주요국 가운데 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 휴가철 직후 개학과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재유행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신규 확진자는 62,078명으로 폭우와 연휴로 검사량이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12.3% 늘었다. 6월 28일 이후 49일째 전주 대비 확진자 증가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선 약 30일에서 40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대조된다. 확진 후 위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령층의 감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강조하며 고위험군 보호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26만 명을 넘어섰다. 현지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19일 현재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6만 1,029명이다. 이는 전날 확인된 신규 확진자 25만 5,508명보다 5,521명 많은 수치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날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사망자는 292명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일본의 47개 도도부 현 중 19곳이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역별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인 도쿄도 27,676명, 오사카부 22,798명, 아이치현 17,716명 순으로 많았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를 매일 파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 수를 파악해 정부에 보고하는 부담이 커지자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줄곧 해온 1일 신규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상은 국회에 출석해 전수 파악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빨리 결론을 내겠다며 확진자 전수 파악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일부 의료기관에만 환자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중증화 위험이 있는 환자 등만 보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으로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는 감염증법상 5단계 중 결핵 등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이류 상당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은 모든 코로나19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정보를 파악해 보건소에 매일 보고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발생 신고를 바탕으로 감염 상황을 파악하고 환자 입원 필요성도 판단한다. 일본 각 지자체는 매일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앞서 15일 가토 후생상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파악 재검토와 함께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과 같은 오류로 낮춰 취급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가토 후생상은 이날 코로나19를 오류로 내리는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세금으로 부담하는 특례 임시 백신 접종이 종료하게 된다며 백신 접종 유료화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이류 상당으로 분류돼 진료와 백신 접종 시 개인 부담이 없다. 다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진료와 백신 접종은 당분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 상황이다. 중국에 닥친 기록적 폭염이 글로벌 공급망에도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가 19일 보도했다. 폭염으로 전력난이 심각해지자 당국이 공단 등에도 단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최근 중국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4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겪고 있다. 이는 1961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최악의 폭염이다. 사무실 가정용 에어컨 등 사용이 늘면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자 당국이 공장에도 단전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8,324kWh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뭄까지 겹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더위로 인한 가뭄으로 중국 수력발전소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양쯔강은 60년 이래 최저의 수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삼협댐 등 수력발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방정부가 공장이 밀집한 공단에도 단전 조치를 취해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특히 스촨성은 15일부터 6일간 모든 산업시설 가동을 금지하고 있다. 애플의 위탁생산업체 폭스콘, 도요타, CATL 등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 공장과 제철소 등 1만 6,500여 곳이 생산을 멈췄다.
중국의 유명 이코노미스트인 왕단은 CNBC와 인터뷰에서 폭염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전 사태로 인해 중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중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종전 3.3%에서 3%로 내렸다. 특히 노무라증권은 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2.8%로 낮췄다. 2%대 성장 전망은 처음이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20일 중 남부 19개 성시에 고온 적색 경보를 내렸다. 이들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보됐다. 이 일대 고온 경보는 31일 연속 이어졌다. 중국 기상과학원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61년 이래 최장이라고 밝혔다. 강수량이 예년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극심한 가뭄도 계속되고 있다. 양쯔강은 상류까지 바닥이 드러났고 호수도 메말라 83만 명이 식순환을 겪었다. 가뭄 영향으로 스촨에서는 수력 전력 생산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지난 15일부터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상가와 사무실 전력 공급을 제한했다. 이 여파로 자동차 업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의 상하이 봉쇄로 차질을 빚은 데 이어 기후 때문에 자동차 산업 공급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6월부터 계속 늘어왔다. 지난 17일에서 18일 중국 서북 내륙인 칭하이성 신잉시 다퉁현 산지에선 폭우로 홍수가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주요 곡창지대인 라오닝에서는 6월부터 13차례 크고 작은 홍수가 발생해 큰 피해가 났다. 당국은 곡창지대에서 이어지는 가뭄과 홍수로 식량 생산량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동북 지역에서 올해처럼 홍수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편의점에 100여 명의 도둑대가 들이닥쳐 물건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은 매장 내 외부 CCTV에 선명하게 찍혀 공개됐고 경찰은 영상 속 얼굴들과 관련된 제보를 당부했다. 라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오전 12시 40분쯤 피게로와 거리 인근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일어났다. 정체 모를 100여 명가량의 흑인 및 남미계 사람들로 보이는 대규모 인원이 무리지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왔고 주저없이 진열대에 과자, 음료, 담배, 복권 등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이들은 도둑질뿐만 아니라 편의점 기물을 부수고 서로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일부는 모자를 눌러서 얼굴을 가렸지만 상당수가 얼굴을 드러낸 상태였으며 활짝 웃는 표정이 CCTV에 포착됐다. 예고 없이 벌어진 상황에 편의점 직원과 일반 손님들은 매장 구석에 가만히 선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도둑대의 폭력적인 행위는 한동안 이어졌고 눈 깜짝할 새 편의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 현지 경찰은 이들의 정체를 편의점 인근에서 플래시몹을 하던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의점에 들이닥친 사람들이 범행 직전 주변 거리를 점거하고 플래시몹 공연을 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TV를 분석해 약탈자들을 식별하고 체포하고 있다. 이들은 절도 및 약탈, 기물 파손 등의 혐의를 받을 것이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 시민들의 제보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 베넘이 글로벌 주요 차트를 강타했다. 앨범 타이틀곡이 아닌 보언 핑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신호탄 같은 곡임에도 각종 신기록 경신이 예상돼 주목된다. 20일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에 발매된 블랙핑크의 핑 베넘이 아이튠즈 월드와이드 송 차트 정상에 올랐다. 북남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4개 대륙서 고른 인기 분포를 나타내며 총 69개 지역 1위를 차지한 결과다. 국내 음원 차트 역시 휩쓸었다. 핑 베넘은 공개되자마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벅스, 바이브, 지니에서 1위로 직행했다. 스문의 시간 이용량과 실시간 이용자 수 합산 집계 방식으로 바뀐 멜론 톱 100에서는 1시간 만에 3위로 진입, 순위를 높여가고 있어 차트 올킬 청신호를 켰다. 특히 뮤직비디오가 폭발적인 인기다. 유튜브 프리미어 동시 접속자 수 약 250만 명을 기록해 이 분야 K-팝 걸그룹 최고 타이틀을 갈아치운 핑 베넘 뮤직비디오는 공개된 지 15시간여 만에 7천만 뷰를 돌파했다. 이는 블랙핑크의 메가 히트곡이자 현재 K-팝 걸그룹 뮤직비디오 1억 뷰 최단 기록인 How You Like That보다 빠른 증가 추이다. 빌보드, 롤링스톤, 피치포크, NME, SCMP, 타임즈 등 유력 외신은 블랙핑크의 컴백과 역대 기록들을 되짚으며 향후 이들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미국 빌보드는 신곡에서 블랙핑크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점을 극찬했고, NME는 블랙핑크가 세계 정복에 나섰다며 핑 베넘은 네 멤버의 개성과 재능을 한데 모은 완벽한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발매일까지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은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보언 핑 선주 물량도 큰 관심사다. 이 앨범은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선주 물량 150만 장을 돌파, K-팝 걸그룹 단일 음반 역대 최초 최고 최다 기록을 모두 깰 테스야. 인천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야구팀 SSG 랜더스의 최주환 선수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다. 김원영 감독은 수비보다 타격을 기대하고 있다. 최주환은 올 시즌 도중 2차례나 2군에 내려갔다가 왔다. 5월에 열흘, 6월에는 한 달 가까이 2군에서 재조정 시간을 가졌다. 타격이 일할 대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2021 시즌을 앞두고 4년 최대 42억 원의 파계약을 한 최주환은 지난해 타율 2할 오픈 6리 18홈런 67타점을 기록했다. 두산 시절 3할 타율도 기록하고 20런 이상도 기록했는데 기대치에 살짝 부족했다. 7월 말까지 타율 1할 오픈 1위였는데 현재 1할 7푼 1리까지 끌어올렸다. 8월 들어 타구질이 좋아지고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 8월에는 타율 3할 4리를 기록 중이다. 수비에선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타격이 살아나고 있어 반갑다. 김 감독은 최주환은 타격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선수다. 기본적인 수비만 하면 타격이 출중한 선수라 타격으로 커버해야 한다. 김성현은 타격보다는 수비 쪽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물론 두 가지 다 잘하면 좋은데라고 언급했다. 최주환은 타격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다. 18일 경기에서 안타 1개를 기록했지만 7회 무사 1루와 2루 찬스에서 잘 맞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1루수 호수비에 잡히기도 했다. 김 감독은 배팅 타이밍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구단 첼시는 20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지난 일요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인종차별적 학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인물이 시즌 티켓 소지자임을 확인했다. 그에게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처분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5일 첼시와 토트넘은 잉글랜드 런던에 위치한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격돌했다. 당시 칼리두 쿨리발리의 득점으로 첼시가 앞서갔으나 후반 13분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의 동점골이 터지며 토트넘이 반격했다. 그러나 후반 22분 리스 제임스의 추가 득점으로 첼시가 다시 앞서갔다. 이후 경기 막판까지 첼시가 공세를 유지했으나 후반 추가 시간 해리 케인의 극적인 득점으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다. 다만 이날 손흥민을 향한 첼시 팬의 인종차별적 행위가 발견됐다. 당시 코너킥 키커로 나서기 위해 이동하던 와중 한 팬이 손흥민을 행여 눈을 찢는 모양을 지으며 조롱했다. 해당 사진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첼시가 정황을 포착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첼시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모든 차별 행위를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예외 없이 대응하겠다.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이는 팀 내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 진정한 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다.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결국 첼시는 조사 후 인종차별을 가한 팬에게 출입 금지 징계를 내리며 강한 제재를 무관용 대응을 보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